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 지문이 어려워요. 불친절하고요. 정보도 막 뒤섞여 있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줄 거니까 끝까지 참고만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갈게. 법령의 조문은이야. 법령은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 있죠, 법. 그리고요, 요 법에 의한 명령이 법령이야. 이해되세요? 너 안 지키면은 벌금 내! 하는 이 법과 명령. 요걸 법령이라 그래요. 되죠? 어쨌든 이 법령에 적혀 있는 조문은 조문이 뭐냐면 얘들아 그 우리가 법이 제 1조 몇 항, 1조 2항, 1조 3항, 뭐 2조 몇 항 요런 식으로 다 조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법에 있는 조항의 문장이란 소리야. 법에 있는 조항의 문장들은 이렇게 되는. 이해됐어요? 그건 대체로 어떻게 돼요? 자, 색깔 표시해 봅시다. 법령에 있는 조항 문장은요, 대개 어디 어디에 해당하면, A에 해당하면, 다른 색깔, B를 해야 한다. 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이래. 요거에 해당하면 요거를 해야 돼 하는 조건 문장으로 정해져 있대요, 법령이.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요건과 효과예요. 그러면 A에 해당하면이라고 하는 건 요건이 되겠어, 효과가 되겠어. 그렇지. 요게 어떻게 돼요? 요건이죠. 해당이 돼야 되는 요건, 조건이에요. 이해됐어요? 요거와 뭐뭐를 해야 한다, 벌금을 내야 된다, 요런 거 같은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이에요. 됐어요? 다시 정리 어떻게 돼? 법령에 적혀 있는 그 조항 문장들은요, 제 1조 1항 뭐를 뭐 해야 된다, 뭐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 조항들은 어떻게 돼 있다고? 요건과 조건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다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대체로. 무슨 말인지 됐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얘들아.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타인의 신체를 폭력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 뭐, 징역, 뭐 1년에 해당한다 이런 것처럼 뭐 요건과 조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여기 중요해요.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한 번만 바꿔보자. 예를 들어서 패드가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요 A에 해당하는 게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징역 뭐 100년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봐보세요. 이런 조문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러한 요건이나 효과는 항상 일의적인 건 아니야. 그럼 선생님 일의적인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쉽게 적어드리면 딱 한 개로만 한 개라고 하면 이상하네.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야. 요 소리야. 이해돼?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사람을 죽인 자는 무조건 징역 100년이에요. 만약에 그게 뭐 실수에 의한 게면 그럼 100년은 너무 과하잖아. 이해됐어요? 항상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야. 고정돼 있는 거. 요것도 좋겠네. 뭔 소리다? 딱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야. 이해됐어? 딱 하나로 고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낄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얘기가 나올 거야. 잘 봐봐. 법조문에는, 거 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고,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보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확정이 뭐예요, 얘들아? 확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뭐예요?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가 요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불확정인 거야. 이해돼? 왜 딱 정해져 있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법의 혹은 요건과 효과의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게 불확정 개념. 얘네 둘이 같은 소리예요. 딱 정돼 있는 게 아니야. 이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요건이나 효과는 바뀔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실수였으면 100년이 아니라 뭐 50년 이런 식으로 효과가 이리적인 건 아니야.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불확정적인 개념이라고 그런다. 무슨 말인지 됐나요? 이따 다시 정리해 줄게. 그다음 가자.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는 민법이란 건 어떤 법이야?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이야. 됐지? 둘이 싸우는 거. 됐지?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보다 한 가지로 법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더 쉽게 말하면 요건과 효과가 변할 수 있는 것이 사용된 예로 예시. 뭐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이 과하다면 이겠네. 그럼 얘들아 이거 요건이야 효과야? 그렇지. 내가 이거 표시하고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 A가 B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렸어요. 얘가 빌린 채무자고요. 얘가 빌려준 채권자라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B가 A한테 돈을 빌렸어요. 음, 100만 원을 빌렸어. 100만 원. 그리고 얘가 친구를 못 믿어서 계약서도 썼어. 계약서에 뭐라고 썼냐면, 어, 일주일 뒤에 못 갚으면, 제가 3억 원으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써놓고 둘 다 사인을 했어. B는 무조건 갚을 줄 알고. 됐어요? 근데, 법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요건과 효과가 계약서를 어기면 그 계약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봐봐. 그럼 얘들아, 사실 100만 원 빌렸는데 3억 원으로 갚아야 되는 게 어때요? 부당하잖아. 그지? 부당이 과하잖아요. 이해됐어요? 다시 손해배상 예정액이 내가 갚아줘야 되는 예정액이 3억 원이 부당이 과해. 너무 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효과.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가 있어. 아우, 야, 100만 원 빌렸는데 3억 원 빌린 게 말이 돼? 아무리 이게 뭐야,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어도 안 되겠다. 이거 좀 깎어. 너 그냥 한 1,000만 원만 줘. 요렇게 했어요. 1,000만 원도 사실 많죠. 요렇게 했어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해 줄 수가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됐죠?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다시 어떤 경우요? 불확정 개념이 적용된 조문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 이게 뭐야? 법원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음. 손해배상 예정액은요, 여기 또 정보를 주네요. 우리 위에 봤던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관계를 또 그려야지. 자, 위약금에는 뭐가 들어가? 손해배상 예정액이 들어가요. 내가 갚아줘야 되는 예정액. 그죠? 그리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반에 대한 제재. 야, 너 계약 위반했으니까 그 벌금 내. 그런 제재인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도 위약금에 속한다. 그럼 어떻게 돼? 구조도가 위약금에 해당하는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이런 구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에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아, 뭔 소리야? 내가 계약을 위반해서 갚아줘야 되는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지? 둘 중에 뭔지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 어떻게 된다? 둘 중에 뭔지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요놈으로 체크가 되는 거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구조만 잡아두면 되겠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1번 문단 정리해 볼게요. 우리 법령에 그냥 쓸게요. 법조문은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A에 해당하면 보다 B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얘들아? 그래서 뭐였어? A에 해당하면이 요건. 그죠? B에 해당한다가 뭐가 이렇게 됐지. 그지? 이렇게 됐어요. 주로 이런 어떤 문장으로 돼 있다. 법조문은 조건 문장으로 돼 됐지. 근데 법이 반드시 A에 해당했으면 반드시 B를 해야 돼. 이렇게 하나로만 고정돼 있는 일의적이에요? 아니죠. 일의적은 아니야. 요건 뭔 소리다?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그지? 그건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불확정이에요. 확정해 놓지 않은 개념이라 그랬어. 됐지? 응. 그러면 왜 일의적은 아니에요? 불확정 개념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항상 법은 상절할 때는 혹은 요건과 효과는 뭘 봐야 된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요건과 효과, 즉 판단이죠. 법의 판단, 요건과 효과의 요건, 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지. 됐어요?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민법의 개념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거 예시니까 쓰진 않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약이야. 위가 위반하다, 얘들아, 위반하다. 약은 뭐겠어? 계약이겠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줘야 되는 위약금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얘들아. 뭐, 손해, 배상, 예정액이라는 놈하고. 그지? 그 다음에 위약벌이었어요. 위약벌은 지키지 못했을 때 주는 제재, 벌이라 그랬습니다. 되시죠? 얘는 예정액인 거고요. 그죠? 예정이 돼 있는 금액이고요. 얘는 진짜로 줘야 되는 금액이겠죠. 됐어요? 응.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 둘 중에 뭔지 증명해내지 못하면 위약금의 종류가 둘 중에 뭔지 증명해내지 못하면 뭘로 간다?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바로 그냥 결정이 된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됐나요? 좋아요. 한 번만 더 정리해보고 갈게, 얘들아. 열심히 만들었어요, 진짜. 나중에 다 갚아, 어른 되면 아주. 자, 보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법률 명령이에요. 요거에 적혀 있는 조항 문장, 조문은요, 조건문 형태로 돼 있어요. 아, 규정된 문장.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A에 해당하면 요건, B를 해야 돼. 효과. 이렇게 돼 있어. 됐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불확정 개념이란 게 나왔죠?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지? 요건과 효과가 항상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 이런 거지. 예시 이거를 볼 거 그랬어. A가 친구 B한테 1,000만 원을 빌리고 계약서 썼어요. 1,000만 원 두 달 안에 못 갚으면 3천억을 갚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A가 못 갚았어. 법의 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야, 계약서대로 해. 라고 돼 있어.
법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부당하게 과한 금액인데? 라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다. 요런 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정 개념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얘들아. 그러면 법원이 재량으로 그 요건과 효과를 바꿀 수 있다. 됐어요? 구조 잡혔어? 그 다음에 위약금, 계약 위반할 때 내는 돈인데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로 나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준다. 너무 쉽죠? 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니? 자, 그 다음 보자. 두 번째 문단.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하지 못하면, 얘들아, 이제 채무, 채권, 요런 게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채무자, 채권자 이런 거 뜻을 줬는데, 이제 안 줘요. 그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연계지문이란 거야, 이런 게. 어쨌든 봐봐. 채무는 뭐냐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돈 갚아야 되는 애야. 더 쉽게 하자. 돈을 빌린 애야, 빌린 애.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죠? 채권자는 뭐겠어? 얘는 권리가 있는 애야. 무슨 권리?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애라고. 그래서 얘가 빌려 준 애야.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이제. 됐지? 그럼 봐봐. 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돈 빌린 애가 잘못해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돈을 갚았어, 못 갚았어? 못 갚았어. 돈을 갚지 못했어. 그러면 뭐가 발생해, 얘들아? 위법이라는 게 발생하면, 그죠? 순서 보이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 돈 빌려준 애가 되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돼. 내가 얘 때문에 돈을 얼마 손해봤어요. 이걸 얘가 증명해야만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다. 그지? 어렵지 않지?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자 봅시다. 이 문단부터는 조금 잘라서 갈게요. 이게 나뉘어서 많이. 이번 문단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이 불확정 개념 있죠. 요게 민법에 적용되는 경우로 볼 거야. 보자. 다시. 민법의 불확정 개념이 적용된 사례를 볼 거야. 민법은 뭐라 그랬어? 개인과 개인이 소송하는 게 민법이야. 됐지? 뭐 개인이 사회랑 하는 건 형법이라 그래요. 어쨌든 보자. 민법 첫 번째 상황이 나온 거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때가 첫 번째 상황이 뭐예요? 채무자가 잘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했어요? 계약이 실현되지 못했어. 돈 못 갚았어. 그래서 뭐가 발생했다? 뭐였니? 계약 위반이 발생했어. 그지? 됐어요? 이 1번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채권자가 뭐 해야 돼? 내가 얼마 손해봤어요?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얼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 얘들아? 손해? 미안해. 그 증명한 금액만큼 우리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어요. 됐어요? 됐지? 뭔 소린지 이해됐지? 만약에 얘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이만큼 손해봤어요. 얘 때문에 그냥 뒀으면 12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증명을 했어요. 증거를 다 대서. 그러면 그 증명한 금액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1번 상황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봐봐. 다시 형광펜 꺼내봐. 어떻게 돼요? 계약 위반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손해 입은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해야만 요게 뭐가 되겠어? 요건이 되겠지, 얘들아. 그 다음 효과가 어디에요? 표시해 보세요. 액수만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가 효과겠지. 됐어요? 그래서 1문단에 얘들아 저 요건 효과 얘기를 지금 한 거야. 요게 1번 상황이야. 됐지? 표시하세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게 1번 상황이야. 됐지? 그러나 이후로가 2번 상황이에요. 보세요. 2번은 또 다른 상황이야. 근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음, 계약서에 나 못 갚으면 얼마 줄게 라고 그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어. 내가 못 갚으면 3천억 원 줄게. 이렇게 계약서에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그지? 받을 수가 있어요. 정리. 그럼 요건 효과부터 한번 다시 표시해 보자. 어떻게 돼요? 요건이 어디 돼?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지? 효과 어떻게 돼?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계약서에 적혀 있던 만큼 배상액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또 똑똑한 애들은 이제 1번을 떠올렸어야 되지. 근데 배상 예정액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돼? 야야, 너 그거 너무 비싸. 감액할 수 있다. 요거까지 끌고 갔어야 돼. 얘들아. 이해되지? 난 똑똑한가 봐. 그렇게 했거든. 누가 지금 피식했죠? 음. 자, 두 번째 문장 봐봐.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문장은 이번에 채무자의 뭐 잘못으로 똑같이 계약 위반이 발생이 됐는데, 근데 이미 그 전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돼 있었어. 뭐야? 뭐라 그래야 돼? 계약서에 정해져 있었어. 그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증명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예정액만큼 배상받을 수가 있다. 근데 얘들아, 숨겨져 있는 내용 1문단이랑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당이 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원이 감액하겠지? 그 정도까지 연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됐어? 그 다음 한 상황 더 나와요. 민법의 상황 하나 더 나옵니다. 이때, 하나 더 해야 되네. 이때 두 번째 상황에서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이 되든 저 근데 사실 예정액은 이렇게 써 있는데 예정액은 100만 원이었는데 사실 지금 손해액수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이거든요. 법원한테 이렇게 말했어. 근데 얼마로 증명되든 간에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어. 여기가 이제 얘들아 출제 포인트인 거야. 더 받을 수는 없어. 그러면 덜 받을 수는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어떤 경우 상당히 과했을 때 법원이 있잖아. 덜 받을 수는 있는데 더 받을 수는 없어. 되지? 자, 이 예정액만큼이에요. 더 받을 수는 없다. 덜 받을 수는 가능이야. 응? 요거 알아가야 돼. 그지? 한편 위약금이 아까 나왔죠? 위약금이 이번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니라 어떤 경우? 위약버림이 증명된 경우면 그럼 여기 또 효과게 요건이겠네. 위약버림이 증명됐어요. 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다르게 여기가 중요한 점이겠지. 법원이 감액 깎을 수가 없어. 됐죠? 이때 채권자가 요때 세 번째 경우인데 어딨어? 여기 3편이 세 번째지, 그지? 위약금이 이번엔 예정액이 아니라 위약 버립니다. 라고 증명이 되면 위약금도 받을 수 있고요.
법원이 감액할 수도 없고요. 채권자, 돈 빌려준 애가 손해 액수를 증명까지를 하면, 저 이만큼 손해 당했어요 하면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됐어요? 그럼 세 번째 상황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더라? 3번. 이번에 계약 위반을 하긴 했는데 위약금이 뭐로 증명됐다? 아, 예정액이 아니라 위약벌이네요. 이렇게 증명이 돼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위약벌 금액만큼 받을 수가 있어. 그치? 특징은 뭐였어? 법원이 깎을 수 없었어. 그치? 그 다음 또 플러스 뭐까지 됐었어? 얘가 만약에 손해 액수를 증명을 해요. 아, 저 이만큼 손해봤다고요 하면 모두 할 수 있어? 뭐니 단어가? 아, 손해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 혹시 계약 위반이 일어난 상황인데, 그지? 근데 지금 요건과 효과가 다 똑같아요? 아니라고 얘들아.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1, 2, 3번의 예시가 뭐야? 불확정 개념의 예시였던 거야. 됐어요? 어디에서? 민법에 적용돼. 됐지? 이 글의 구조를 잡을 줄 아셨어야 됐어. 됐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뭐야? 얘야, 얘들아. 그지? 그럼 한번 이거 미안해요. 제가 푼 거를 안 치웠네. 한번 보자. 요걸 바로 복습을 해보자. 갑과 을이 있어요. 개인과 개인이니까 민법에 들어가겠죠?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된다? 얘가 얘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얘가 얘한테 물건 잘 샀어요. 제가 100만 원 입금할게요. 이런 계약을 했어요. 됐죠? 매매는 구매, 판매의 줄임말이야. 어쨌든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죠? 그래서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어요. 이거 증명해야 되겠네, 그지?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 아까 그 사례 1, 2, 3번이 나온 거야.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라고, 얘들아. 그지? 봐봐. 어떻게 돼요?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 얼마 줘야지? 약정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뭘 증명해야 돼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는 뭐?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되겠네. 아, 얘는 사례 1번에 해당하네. 뭐 해야 된다고? 손해, 뭐, 액수를 증명을 해야 되네. 그죠? 두 번째 어떻게 돼? 위약금 100만 원을 약정을 해놓은 상태. 아, 계약서에, 나 계약 어긴 사람 100만 원 내자. 100을 약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건 어느 상황? 2번 상황에 해당하는. 그지? 그리고 여기 중요하네.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어디 갔어? 1문단에 있지?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에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된다. 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되겠네. 위약벌이 아니라. 되지. 얘가 3번이겠네. 자비을에게 위약금 100만 원까지 약정했고 위약금 성격이 위약벌임도 증명이 되면 뭐라 그랬어? 위약벌만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얘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뭐까지 받을 수 있어?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3번 지문이었잖아. 3번 사례였잖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문제를 훑는 게 이래서 중요해. 제가 처음에 문제를 훑었어요. 그래서 뭐를 파악했냐면 증명됐나? 증명되지 못한다가 갈려. 그리고 뒤에가 감액할 수 있다로 바뀌어. 그래서 뭐를 증명하면
감액할 수 있나 없나를 집중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처음에 내가 글을 접근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실제로 제가 처음에 푼 거예요. 이해됐어요? 문제를 예상하면서 가야 돼. 그냥 읽으면 뭐 어떻게 해. 나도 어려워 그러면. 그지? 그럼 보세요. 가에서 1번 상황이지.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돼. 아까 뭐라 그랬어? 1번 상황.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만이잖아. 그지? 못하면 뭐야?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에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이 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왜? 위약금 예정액이 100이었으니까. 그지? 그리고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액할 수 있잖아. 어떤 경우? 예정액이 부당이 과한 경우에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아까 똑같이 이 상황 나왔잖아. 어떻게 했어? 2번? 계약을 위반을 했을 때 예정액 얼마였어? 문제에서 100. 그지? 그것만큼 받을 수 있고요. 과하면 감액 깎을 수가 있어요. 요 설명이지.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됐어요? 3, 4, 5번 모르는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뭔 말인지 됐지? 한 번만 더 복습하자. 자, 상황 1번이었어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돈 빌린 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 돈 갚기 실현 못했어요. 계약 위반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 계약 위반으로 손해 입은 채권자 돈 빌려준 애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만 요건 증명한 액수만큼 받을 수 있다. 됐지? 2번은 뭐였어요? 채무자가 돈 갚기 못해서 계약 위반 똑같이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손해배상 예정액 이 계약서에 이미 정해져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증명하지 않아도 그 적혀 있는 예상액만큼 받을 수 있어. 되지? 더 받을 순 없어. 불확정 개념. 너무 과하면 감액할 수는 있다. 되지? 세 번째 상황 똑같아. 이번에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 받을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증명해낸 손해 액수만큼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법원이 깎을 수가 없다. 되지? 그래.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불확정 개념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런 상황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불확정 개념이 민법에 적용된 경우에요.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불확정 개념이 다른데 행정법령에 적용된 걸 볼 거예요. 봅시다. 몇 문단이야? 3문단이? 세 번째 문단. 이 불확정 개념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뭐다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짐, 특정돼 있지 않다고. 이런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서도 사용된다. 민법이 아니라 법령이에요. 행정법령은 여기 나와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그죠? 행정작용을 구휼한다. 문장이 너무 길면 간단하게 봐봐. 행정법령은 뭐예요? 행정작용이라는 것을 규정한다는 거야. 아, 행정법령은 뭐다? 행정작용을 규정하는 거다. 근데 그러면 행정작용은 뭐야, 얘들아? 오늘 행정작용은 뭐다?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 돼요? 쉽게 말하면 법 집행인 거야, 집행. 야, 너 100만 원 내. 벌금 내. 라고 집행을 하든지. 혹은, 야, 너 징역 가. 징역 가. 이렇게 집행하는 거. 이해됐어요? 그게 행정작용이에요. 됐어? 그 행정작용. 벌금 얼마 낼지, 징역 얼마 살지, 이런 행정작용을 정하는 게 뭐야? 행정법령인 거야. 됐어요? 어? 그리고 얘들아,
행정청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청, 그죠? 혹은 경기도 청, 그지?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마다 이 행정작용이, 행정법령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은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 무단 투기한다. 그럼 얘네는 10만 원 낸다고 봐, 벌금. 근데 경기도, 뭐 경상도, 전라도 혹은 더 나눠서 평택시, 뭐 안성시, 뭐 오산시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 행정청마다 다른 거야. 이해됐어? 그게 행정법령이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음, 어쨌든 보자. 법령상 요건이 또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래요. 첫 번째 기속행위 나왔어요. 이건 뭐야? 요건이 충족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행정법령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놈은 무단 투기하면이라고 돼봐. 그치? 이 요건에 충족을 했어. 어떤 놈이 무단 투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그 효과, 벌금이라고 칠까요? 벌금 내야 되는 효과를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돼. 벌금을 반드시 때려야 되는 게 뭐다? 기속행위라. 됐어요? 누군가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 때 행정청이 반드시 그 벌을 내려야 되는 게 시해야 되는 게 기속행위야. 됐지? 반면에 반대되는 경우 나오겠지. 다른 생각 없이. 반면에 법령상 이번에 요건이 충족을 했어. 즉 쓰레기 무단 투기했다 안 했다? 쓰레기 투기 했어. 충족이 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 그지? 그 벌금 내 하는 작용에 구체적인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래요. 아, 그럼 뭐예요? 내가 벌금을 5만 원 줄지, 10만 원 줄지, 뭐 100만 원 줄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 효과를 정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이 행정청한테 주어져 있는 경우가 뭐라고요? 이러한 재량, 내가 정한 재량을 행사까지 하는 게 뭐라고요? 재량행위라고요. 됐어요?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 이거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대로 행정청이 해야 돼. 반드시. 5만 원이라고 써 있으면 그냥 5만 원 무조건 내야 되는 게 기속행위. 그지? 근데 재량행위는 뭐라고요? 그래, 너 요건 충족했는데, 아, 이 경우는 조금 약하긴 하다. 그래, 너 5만 원? 이렇게 재량이 행정청한테 있을 때 하는 게 재량행위라고. 됐어요? 음, 그럼 뭐지? 어쨌든 얘들아, 둘 중에 기속행위랑 재량행위 중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뭐야?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 기속행위잖아. 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소리를 하는 거예요.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거의 다 보다 대개 재량행위이다. 그렇지?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대부분 재량행위야.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때는. 되죠? 음, 정리해보자. 3문단. 3문단은 뭐였어요? 이번에는 행정 법령에 뭐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정 개념이 적용이 된 경우. 됐지? 한번 보자. 뭐가 있었어요? 음, 행정 작용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뭐야? 행정청, 경기도청, 뭐 평택시청 요런 행정을 담당하는 청이 뭐 하는 경우에요? 그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 야, 너 벌금 내. 야, 야, 너 징역 가. 이렇게 집행하는 게 행정적이에요. 됐어요?
이 행정작용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었어요? 1번 기속행위. 이건 뭐였어요? 그 법령에 적힌 대로 반드시 이게 핵심 키워드죠? 집행해야 되는 게 기속행위였죠.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재량행위였어요. 얘는 뭐였어요? 음, 그 집행 그 저기 있는 용어로 쓸게. 그 효과, 그 벌 혹은 작용, 그지? 요거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누구한테 있는 경우에 옳게 안 쓰죠? 행정청에 있을 경우에 하는 집행이 재량행위라고 얘들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되지?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불확정 개념은 대부분보다 재량행위다. 왜? 그때그때 재량, 내가 결정하니까. 그쵸? 얘 정해져 있는 대로만 반드시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지? 좋아.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지문이 한 번 더 나뉘어요. 행정청은 재량으로, 그지? 재량 행사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아, 뭐야. 내가 어떨 때는 5만 원 주고, 어떨 땐 100만 원 주고, 어떨 땐 10만 원 줘야지? 이런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어. 다시 예시로 한번 써볼까? 어떤 경우?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실수할 수도 있잖아. 손에서 놓친 경우는 그래. 실수니까 1만 원만 벌금으로 하자. 그지? 혹은 실수가 아닐 때는 뭐 10만 원으로 하자. 요런 경우. 이해됐어? 근데 얘가 몰래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당당히 버리는 경우는 이건 너무 괘씸하다. 30만 원 주자. 이렇게 재량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어요. 행정청이. 서울시청, 평택시청, 경기도청 이런 행정청이 지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이 기준을 재량준칙이라고 한다. 그지? 근데 특징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래.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잘 봐. 이거 쓰레기 무단 투기를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니야. 왜? 재량을 행사하는 건 누구야? 행정청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아도 법령 위반은 아니다. 예시를 들면 위에 예시로 들면 뭐겠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한 걸 봤어. 근데 뭐 일부러 당당하게 한 것도 봤어. 근데 그렇게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즉 법 집행을 하지 않아도 벌금 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법령 위반은 아니다. 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되지? 왜? 법령이 아니기 때문이구나. 음. 쓰레기 무단 투기 했건 안 했건 그냥 내가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도 위반은 아니다. 됐지? 다만 그지? 특정 요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우리가 정해놓은 요 준칙대로 특정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됐어. 행정작용은 집행하는 거였죠. 벌금 때리는 거? 요게 반복이 됐어. 그래서 행정관행이란 게 생겼네. 관행이 뭐야? 계속해서 관습처럼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봐. 얘네가 이런 재량 준칙을 정했어. 근데 한 사람이 그냥 쓰레기에 대한 그런 너무 짜증나는 거야. 쓰레기를 누가 버려. 그래서 이 행정청의 공무원이 계속 그냥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버렸죠 버렸죠 당신 실수 아니니까 10만 원 내요. 이래서 그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한 100명 잡았어. 계속 그렇게 해서 뭐가 생겼어? 반복돼서 행정 관행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내용의 행정 작용을 무조건 해야 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관행이 생기면 해야 돼, 이제. 무조건. 왜? 평등 원칙을 지켜야 돼. 그날 기분이 안 좋은 날만 걸리면 정말 억울하잖아. 이 사람한테 평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관행이 생기면 무조건 그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구나. 됐어요? 응. 그러니까 얘들아, 이 재량행위가 한번 이렇게 더 나뉘는 거야. 됐어요? 네 번째 문단은 재량 준칙이었어. 그지? 이게 뭐였어? 재량 행위에 대한 기준이었어. 그지? 이거의 특징은 뭐야? 행정청이 명확히 정할 수 있어, 없어? 결정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얘가 두 가지로 나뉜 거지, 얘들아? 어떻게 나뉘었어요? 뭐니? 그냥 그렇게 나뉜 거구나. 첫 번째, 얘는 뭐예요? 아, 뭘 행사야? 재량대로 행사, 집행하지 않아도 돼요, 안 돼요? 돼.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공무원이 보고 아우 귀찮아 그냥 가자. 이렇게 해도 돼. 그지? 근데 만약에 이 재량 행위가 반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집행을 해야 된다. 왜? 모두 다 평등해야 되는 평등 원칙 때문에. 됐지? 그러면 얘들아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응. 예시만 한번 볼게 얘들아. 여기 써놨네. 행정청은 공공단체나 지방자치, 평택시, 안성시 이런 지방자치청이 하는 법 집행이 보다 행정작용이다. 그지? 법을 집행하는 거. 벌금 10만 원 내세요. 5만 원 내세요. 이렇게 집행하는 게 행정작용. 됐지? 행정법령은 뭐다? 그 행정작용, 법 어떻게 집행할게요를 정해놓은 거야. 그지? 경기도청은 쓰레기 투기, 무단 투기하면 10만 원, 홍성시는 5만 원, 서울특별시 8만 원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그지? 어? 그래서 행정청, 행정작용, 행령법령 해놨고요. 보면 기속행위는 근데 뭐다? 이거 오타야 고쳐. 행정청이 반드시 행하는 행정작용. 쓰레기 무단 투기라는 요건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행정작용, 법집행 어떻게 벌금 부여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지? 재량행위는 뭐다? 행정작용의 행정작용, 법집행을 어떻게 한다고? 재량에 따라 고른다고. 무단 투기를 했을 때, 벌금 아니면 사회봉사, 뭐 둘 중에 저희가 재량으로 고를게요. 행정청이 고르는 게 재량 행위라고. 그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벌금 줄 수도 있고 사회봉사 줄 수도 있어. 그때그때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니까 불확정 개념은 대체로 재량 행위에 해당이 된다. 됐지? 행위임. 그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행정 요거 했고. 그지? 그 중에서 이제 재량 행위를 할 때 재량 행위가 뭐냐면 두 개로 나뉘어요. 재량 준칙, 재량 행위의 기준이 행정청에 정하는 게 재량 준칙이야. 그지? 그래서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흡연자는 벌금 10만 원을 줄 거예요. 라고 이 행정청이 정해놨어. 그지? 재량 준칙대로 재량 행사죠? 행, 행사. 그지? 행사를 안 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야. 그지? 10m 이내에 흡연하는 사람 발견해도 그 공무원이 혼잡아도 돼. 응, 법령 위반 아니야. 그지? 됐죠?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산행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재량 준칙대로 행정작용이 반복됐어. 어느 미친 공무원이 진짜 그 흡연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계속 대기 타면서 10m 이내에 흡연하는 사람 다 잡아냈어. 반복이 생겼어. 그래서 관행이 생기면
조건 행정 작용대로 해야 돼. 어떻게? 그동안 잡혔던 사람들 억울하니까 평등 원칙에 따라 잡아야 된다. 요 차이다. 됐어요? 그럼 얘들아, 문제 한번 봅시다. 10번에 옳지 않은 거예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가 많다. 방금 했죠?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거의 다 보다 대개 재량행위이다. 그지? 너무 쉽게 4번 이거는. 이건 11번은 본문을 이해했어도 아마 틀렸을 것 같아, 얘들아. 잘 봐. 이게 내가 너희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게 아니라요. 제가 문제 푸는 습관이 이래요. 이것까지는 내가 패드가 너무 글씨체가 더러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거 옳지 않은 것도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장 자르는 것도 하잖아요. 그죠? X 표시도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틀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보자. 답 먼저 어, 요 놈 아마 많이 골랐을 것 같아. 3번. 요거하고 정답 확인을 해볼게요. 재량준칙이에요. 아, 우리가 안 써놨네. 어떨 때는 사회봉사, 어떨 때는 벌금, 어떨 때는 징역 이렇게 할지 재량으로 정해놓을게요. 하는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의 기준이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얘들아, 거꾸로 됐지? 재량행사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이 먼저여야 되잖아. 얘가 먼저여야 되잖아. 얘가 1번이어야 되잖아. 그지? 우선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뭐래? 이 행사 기준이 어떻다고? 반복되어 온 행정 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돼? 이상하잖아. 반복된 법의 작용대로 이 준칙이 정해져야 돼? 아니잖아. 거꾸로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야. 5번.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어. 적용된 사례가 없어. 관행이 아예 생겨날 수가 없겠네. 그러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돼도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돼. 왜? 법령이 아니 답이 이거겠네. 관행이 생기지 않은 거잖아. 선례가 하나도 없대, 사례가. 그럼 안 잡아도 되는 거지? 재량 준칙대로 내가 벌금 안 때려도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12번은 했고요. 그죠? 13번은 너무 쉬운데 5번인데 뭐 모르겠는 거 있는 사람은 요거 12번에 4번은 뭐예요? 혹은 요거 2번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